근신경통증조절학회에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시작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오늘은 43번 대둔근을 수업 시작합니다. 자, 신용어로는 큰 볼기근, 대자가 이제 큰 대자겠죠. 그 다음에 둔부, 엉덩이를 이제 볼기근이라 그래요. 볼기근. 그래서 이제 대둔근을 신용어로 큰 볼기근이라고 그러고 글루투스 맥시무스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자, 기시정지를 일단 보시면 근육 자체를 보시면 자, 여기 골반 쪽에도 붙죠. 장골등. 그 다음에 청골에 붙고 꼬리뼈에도 붙죠. 그리고 대퇴골로 가는데 좀 더 자세히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시 있는 점을 보시면 장골의 후연, 그러니까 뒷모서리죠. 보시면 이제 장골의 뒤쪽 모서리. 모서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으면 모서리의 뒤쪽이죠. 이쪽은 앞쪽이고 배 쪽이고 이거 엉덩이 쪽이죠. 그래서 뒤쪽에 후연에 붙는 거고, 그리고 장골릉의 후부. 장골릉에 이제 이게 장골릉이 맨 위에 부분이죠. 위에 부분이 장골릉이니까 장골릉의 또 후부 뒤쪽에 붙는다고 표현했고, 청골의 후 외척년. 자, 청골에 있으면 후 뒤쪽이고 외척이죠. 바깥쪽. 그래서 청골의 후 외척년. 청골의 앞쪽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가 엉덩이 쪽이니까 뒤쪽이고, 앞쪽이라 그러면 여기 부분 골반강을 앞쪽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상근이 나중에 보시면 요 앞쪽에 붙죠. 하지만 대둔근은 청골의 뒤쪽에 붙으면서 옆에 외척년에 붙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골의 외척년. 자, 여기 보시면 꼬리뼈의 바깥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미골의 외척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척추기립근의 근막. 척추기립근을 보시면 이렇게 척추기립근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 붙는데, 청골에 붙는데, 청골에 보면 요 근막으로 연결되겠죠, 서로. 그래서 기립근과 함께 대둔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지 닿는 점을 보시면 상부의 대다수의 근육과 하부 천청 섬유는 대퇴근막의 경장인대에 붙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둔근의 상부 대부분,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 밑에 부분이 아닌 위에 부분이래요. 그래서 위에 부분의 대다수 근육하고 하부의 천청 섬유는 대퇴근막의 경장인대라 그러죠. 보시면 여기 경장인대라 적혀 있죠. 경장인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부위가 이제 경장인대입니다. 자, 경골하고 나중에 이제 경골. 자, 하태를 보시면 경골이 있고 바깥쪽에 비골이 있죠. 경골에 붙으면서 장골로 간다고 경장인대라 그래요. 장골의 장, 경골의 경. 그래서 경장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근막장근하고 대둔근에게 연결돼 가지고 쭉 가는 게 경장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부 섬유. 자,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섬유 있죠. 밑에 부분에 있는 섬유 어디로 가냐면 대퇴골의 둔근의 조면에 부착한다 래 있죠. 대퇴골이라 그러면 우리 이 허벅지 뼈를 말합니다. 그죠? 허벅지 뼈에 여기 보시면 이제 조면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죠. 이 선을 우리가 둔근의 조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거친 면, 조면이라고 하면 거친 면이라 보시면, 그래서 이를 보시면 여기 약간 거친 면이 있죠. 뼈가 붙으라고 있는 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거친 면이 있으니까 그 면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시정지를 알면 기능은 쉽게 나오겠죠. 자, 청골이 고정되어 있을 때 대퇴골, 그러니까 고관절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외회전이 되면서 신전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얘가 반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어때요? 청골이 또 움직이겠죠. 골반이 움직이고. 그걸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능에 보시면 발을 땅에 고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대퇴골이 고정됐다는 뜻이죠. 대둔근은 상체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서 있다가 앉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등과 같은 동작에서 이완 수축을 통해서 조절한다. 근육이 이제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상체가 숙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숙여질 때 늘어나면서 이제 확 떨어지지 않게끔 천천히 늘어나면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부드럽게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보행시 앞으로 나간 발에 체중이 실리게 해주고 골반의 안정을 기도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 발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걸어가 볼게요. 자, 왼발이 지금 앞에 있고 오른발 한 번 더 앞으로 해주세요. 요때 오른쪽에 있는 대둔근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주고 버텨줘야겠죠. 안 그러면 체중이 이제 왼발을 들어 올릴 때 왼발 들어 올리세요. 자, 오른발 짚고 왼발 들어 올리면 이때 체중이 오른쪽에 다 실리죠.
그래서 오른쪽에 실릴 때 대둔근이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엉덩이가 푹 빠지면서 엉덩방을 짚겠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대둔근이 힘을 써준다는 뜻이고 3번에 보면 체관 신전에 직접적인 보조작용을 하는 단축 수축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죠. 체관을 이제 신전을 할 때 단축 수축을 한다. 그러니까 몸을 뒤로 제끼는 거죠. 자, 뒤로 한번 제껴 볼게요. 뒤로 제낄 때 대둔근이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죠. 짧아지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간이하고 늘어나면서도 힘을 쓰는 거고. 그래서 보행시 발을 앞으로 내밀어 체중 지탱할 때는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상태죠. 1번도 늘어나면서 힘을 쓴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대퇴의 신전과 외회전을 일으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발레하는 사람들이 다리를 뒤로 뻗어갖고 외회전하는 동작을 많이 하죠. 자, 한쪽 다리를 뒤로 들어올려서 자, 외회전합니다. 발을 그리고 새끼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외회전 하겠죠. 그래서 대둔근이 힘이 좋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장요근이 유연하고 대둔근이 힘이 강할수록 더 많이 신전하면서 다리를 올리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조금밖에 금방처럼밖에 안 올라가지만 발레를 한 분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왜?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이 일반인보다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하이를 신었을 때와 굽이 낮은 신을 신었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이를 신을수록 어떻게 해서요? 힙업이 되죠. 그러면 대둔근 수축이 되겠죠. 그럼 굽이 낮으면 어떻게 해서요? 대둔근이 그렇게 크게 수축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하이를 신으면 더 이제 섹시하게 자기 자태를 몸의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힙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하이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는 하이힐을 신는 모습이 훨씬 더 섹시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치마를 입었는데 굽을 낮은 것보다는 높은 하이힐을 신는 게 훨씬 더 섹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킬힐이라고 하죠. 뭐 12cm 이상 되는 굽을 신으려고 하는 이유도 힘들지만 이런 더 섹시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신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신으려고 하는 게 하이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자들은 자기만의 만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아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유혹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났을 때는 안 봤으면 하는 것도 본능이죠. 그래서 안 봤으면 했을 때 본을 볼 경우는 자기 만족이다 표현하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봤을 때는 어때요? 나의 모습을 보고 넘어와줬으면 하는 유혹의 마음이 발동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수컷과 암컷의 본능을 봤을 때는 여자는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괜찮은 수컷을 만났을 때 유혹하는 게 본능이고, 남자 자체는 또 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종족을 번식시키고 싶어하는 게 남성의 본능이다라고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뭐 개인이 어떻게 말하는 거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이제 멘트는 그렇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장경인대를 통해 완전히 신전한 상태의 무릎을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장경인대, 금방 했죠. 장골과 경골을 연결하는 인대인데 얘를 통해 갖고 무릎을 완전히 신전하는 게 도움돼요. 그래서 대둔근이 안 좋으면 어때요? 무릎의 완전한 신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마 자세를 할 때 어떻죠? 대둔근이 늘어나면서 무릎이 굽어지죠. 대둔근이 수축하면서 어떻게? 무릎이 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스쿼트 자세로 하게 되면 대둔근이 늘어나면서 무릎이 굽고 대둔근이 다시 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무릎이 펴지는 거죠. 대둔근이 힘이 주어져야지만 무릎은 완전 신전이라는데 이걸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경장인대와 연결되는데, 경장인대는 보시면 이렇게 대둔근에 연결돼서 근막장근에 연결돼서 쭉 와서 경골에 연결된다. 바깥쪽에 이제 비골이 있지만 비골에 붙지 않고 경골에 붙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둔근에 연결돼서 경장인대에 연결돼서 경골 쪽으로 간다. 바깥쪽에 있는 비골이 있다고 비골로 가지 않는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성행위 시에 무릎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 근육은 강력하게 골반을 후방 경사시키면서 치구를 앞으로 내밀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행위의 피스톤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릎이 이제 고정됐다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체이죠. 여자가 밑에 누워 있고 남자가 위에 누워 있을 때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죠. 그때 이제 성기가, 남성의 성기가 앞쪽에 있죠. 치골 앞쪽에. 그래서 이 치골 앞쪽에 있는 이 성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골반이 뒤로 누워야겠죠. 그래서 그때 대둔근이 어떻게 해요? 짧아지면서 수축하면서 치골을 앞으로 내밀게 되죠.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는 골반을 후방 경사시킨다 그러죠. 골반이 뒤로 누우면 치골은 앞으로 나가죠. 반대로 골반이 앞으로 누우면 전방 경사가 되면 치골은 뒤로 나가죠. 그러면 앞으로 내밀었을 때 장요근이 힘을 쓰겠죠. 장요근이 힘을 쓰면서 성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대둔근이 힘을 쓰면서 성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삽입이 되는 동작이 일어나면서 성행위를 하게 됐죠. 이 말은 그건 뭔 말이에요? 성행위를 또 많이 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삽입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고 빼는 거에는 중점을 안 두게 되면 대둔근의 힘을 많이 쓰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요추 4번, 5번 쪽에, 아니면 요추 5번과 총골 1번 쪽에 디스크와 관련된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행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밸런스에 잘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이제 삽입에만 마음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 기능적인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행위 또한 나중에 통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근골격 질환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이렇게 되시고, 자, 신경 지배를 한번 보실게요. 제5 요추신경, 제1, 2 청골신경에서 나오는 하둔신경이 지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둔신경은 이상근 밑으로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글로만 봐가지고는 또 잘 모르겠죠. 자, 그림을 또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근육이 이상근이죠. 그리고 대둔근이 있고, 중둔근, 소둔근이 있고, 상둔, 이 상쌍자근, 내폐색은, 하쌍자근, 그 다음에 대퇴방형근 이래갖고 외전 근육이 이상근과 함께 상쌍자근, 내폐색은, 하쌍자근, 대퇴방형근이 다 고관절 외전 근육입니다. 요 속에. 하지만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이상근 밑에 있는 근육은 잘 공부 안 하죠. 하지만 요 밑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하둔신경 보시면 대둔근으로 가는 신경이 여기 보이죠? 얘가 하둔신경입니다. 하둔신경. 그래서 아래 볼기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 볼기신경. 볼기가 둔부라는 뜻이랬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는 하둔신경이 있고, 그러면 하가 있으니까 상도 있겠죠. 상둔신경이 있겠죠. 상둔신경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중둔근은 소둔근을, 근막장근을 공부할 때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몇 번에서 나온댔죠? 요추 5번. 자, 보시면 요추 5번. 허리뼈 5개인데 5개의 5번째 요추의 밑에서 나오는 게 요추 5번 신경. 그 다음에 총골 1번 신경, 2번 신경. 자, 보시면 총골에는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총 양쪽으로 8개가 있죠. 그래서 한의에서는 여기 자리를 판료혈이라는 혈자리로 찍어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5번이 나오고 1번, 2번까지 합쳐져서 나오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시작점은 이제 뼈를 통해서 알았고,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잡아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총골 1번, 2번이 있고 5번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신경이 안 보입니다. 여기 하나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 상둔신경, 위볼기신경이라고 돼 있죠. 위볼기신경이 있고 상둔 동맥이라 해갖고 동맥이 또 지나가는 거고,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 보면 나오죠. 자, 첫 번째가 위볼기신경이고, 두 번째가 하둔신경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둔신경이고, 얘가 이제 궁둔구멍근으로 해가지고, 궁둔구멍근이 뭐죠? 이상근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필포미스로 가는 신경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순수가 바뀐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상근이 있죠. 이상근 위로 상둔신경이 지나가고, 이상근 밑으로 하둔신경이 지나요. 이상근이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이상근으로 가는 신경은 가운데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했을 겁니다. 더 자세히 한 번 더 보시려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도 위볼기신경, 상둔신경이 요 맨 위에 있습니다. 쭉 따라가면 그렇죠. 그 다음에 궁둔구멍신경 해가지고 두 번째 나와 있죠. 세 번째가 아래볼기신경, 하둔신경 해가지고 쭉 가면 이렇게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뭐예요? 이상근으로 가는 신경이 맞죠. 하지만 여기서 좀 잘못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오타입니다. 오타. 이 두 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또 자세히 좀 모르겠는 게 여기 가려집니다. 이제 내 폐쇄근에 의해서 가려져가지고 상둔신경만 이렇게 보이는 거, 이 두 개는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요 두 개가 그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요 두 개는 지금 뒷다리, 뒤늪다리 피부신경이 하나 지나가는 거고 음부신경이 지나가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 보이는 거 있죠? 두 개 보이는 게 뭐냐면 요 두 개입니다. 이건 늪다리 내모근 있죠? 그 다음에 속 폐쇄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요 두 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봐가지고는 또 잘 모르겠죠? 그리고 요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더 어렵죠? 그래서 항상 요것도 보고 이것도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근육을 잡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뒷면도 보고 요건 앞면이죠. 앞면에서 앞면이라고보다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측면에서 바라본 거. 요거는 뒤쪽에서 바라본 거. 그죠? 그리고 이거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 약간 다르죠? 요게 이제 앞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게 앞면에서 바라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해부학책은 좌우 위아래 아니면 얘도 좌우 위아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 어때요? 요는 앞뒤와 위아래가 있는 거죠. 좌우가 빠져 있고. 그러니까 못해도 이거 하고 요 두 개는 봐야지만 어때요? 앞뒤 좌우 위아래 세 개의 축이 나오면서 3D라는 것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하나하나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면, 보이지 않는 이 평면적인 좌우가 위아래가 있는 곳에서 앞뒤의 개념이 들어간 하나의 그림을 더 보셔야 돼. 그래야 이 해부학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책을 보고 우리가 해부학을 완벽하게 인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입체적인 감각을 공부하시려면 항상 앞뒤와 좌우, 위아래를 같이 보셔야 돼. 그게 3D죠.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데바 실습이라 그러죠. 해부형 시체를 가지고 시체 해부를 해보면서 해부학 공부를 해야지만 진정으로 이제 입체적인 공부가 내 머릿속에 새겨지면서 공부가 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항상 카데바 실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학회도 항상 근신경통촉조절학회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겨울에 갔는데 겨울은 좀 추워서 여름에 중국은 여름이 더 낫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공산국이기 때문에 연료를 아끼려고 겨울에 건물 안에 히터나 이런 걸 공공건물 안에 잘 안 틉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해부학 실습을 하죠. 그래서 건물이 더 추워요. 밖에보다. 그래서 겨울에 가게 되면 상당히 춥기 때문에 공부하기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7월 달에 해부학 실습을 이제 중국으로 갈 거니까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마다 이런 해부학 실습도 한 번씩 하면서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더 고수가 빠르게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하둔신경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요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둔신경이 요렇게 가네 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금방처럼 좌우 위아래를 보시되 앞뒤가 들어가 있는 치골이죠. 꼬리뼈죠. 몸통을 반으로 자른 겁니다. 그죠? 앞뒤의 개념까지 들어가고 입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리고 여기 혈관들이 지나가는 것도 뭐예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엉덩이로 가는 혈관 여기 보시면 있네요. 엉덩이로 가는 혈관이 있죠. 상둔 신경과 함께 상둔 동맥이 있고 하둔 동맥이 있죠. 그래서 이 동맥들이 어떻게 또 영양을 공급을 하는지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경의 순환만 보는 게 아니라 혈관의 순환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육을 푼다는 것은 신경이 누려갖고 감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육에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근육 자체가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근육이 메마르면서 또 이 근육이 신경을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신경과 근육은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다행히 신경과 근육이 대부분이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공부만 해도 신경의 폐색만 해결해도 혈관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씩 혈관과 신경이 같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극하근 같은 경우는 이 신경이 여기로 지나가죠. 견갑상신경을 해가지고 요리 지나가죠. 근데 극하근으로 가는 혈관 공급은 세 군데로 간단 말이에요. 신경과 함께 진내려오는 여기 한 부위가 있고 길이 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길이 하나 있고 소원골 통해서 또 이렇게 오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혈관 공부도 따로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골신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골신경이 쭉 내려가는데 혈관 어디서 나와요? 앞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혈관이 지나가는 길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혈관 공부와 함께 신경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공부를 좀 더 혈관, 신경, 그 다음에 나중에 임파까지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깊어지면 이제 경락의 글까지 보면 좋은데 경락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죽은 사람에는 경락의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를 하게 되면 혈관신경, 임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임파도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사람에게 시체 해부를 통해 갖고 이 경락을 따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락 공부를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북한에서 밝혀냈다 그랬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용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락도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밝혀내기에는 우리 현대의학이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논하거나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대신 어떤 경락을 찔러서 혈자리를 찔러서 뭐 위경락이다 위경락을 찔러서 위의 변화를 위의 염증이 줄어드는 그 정도의 이제 실험 논문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경락이 어느 정도 과학적이다 말을 하지만 현대의학은 눈으로 보이는 증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기는 좀 그런 단계의 과학의 공부를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은 중등근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